자, 오늘 저희는 이제 12회차 나갈 사람이죠. 우리가 이게 이제 18회까지 있습니다. 18회까지. 그러면 3분의 2가 지나가는 거네, 그죠? 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12회차 나갑니다. 자, 오늘 나갈 부분은 지난번에 자본 나가던 거 마무리하고 그리고 이제 수익 회계 쪽으로 넘어갈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기서 자본에서 중요한 거는 자기 주식하고 주당 순이익. 요게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어요. 요게 보겠습니다. 증자 감자부터 볼게요. 자, 433쪽에 증자 감자. 이건 이론적인 거예요. 그냥 잘 들으시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증자는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일을 증자라고 하고, 감자는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일을 감자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증자에는요, 두 가지 증자가 있어요. 증자는 두 가지. 유상증자와 무상증자. 자, 보세요. 제일 먼저 유상증자. 유상증자라는 건 실질적 증자를 얘기해. 이게 실질적인 증자가 유상증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회사가 주식을 발행하고 주주로부터 현금을 받는 거예요. 그게 유상증자예요. 알겠죠? 그래서 주식을 발행하고 현금을 납입받는 경우를 유상증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일단 대변의 자본금은 액면금액이에요. 이 자본금은 항상 액면입니다. 요거는 액면금액이고, 차변의 돈은 현금이 들어와요. 120원 들어왔죠? 그럼 100원짜리를 120원에 발행한 거죠. 이렇게 발행하는 걸 할증 발행이라 그래요. 할증 발행하게 되면 회사 입장에서 득이죠. 어쨌거나 돈을 더 받았잖아요. 이 돈은 남은 돈이죠. 그래서 이걸 잉여금이라고 불러요. 자본금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래요? 잉여금, 남은 돈. 자, 우리 그걸 뭐라고 하냐면 주식 발행 초과금. 이 주식 발행 초과금을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뭐라 그러냐? 이게 자본잉여금. 자, 무슨 잉여금이라고요? 자본잉여금. 이 자본잉여금이요. 자본잉여금은 이익 배당이 불가합니다. 이익 배당은 절대로 안 됩니다. 자본잉여금 갖고 배당금 주는 거 아닙니다. 그럼 자본잉여금은 어째 쓰느냐? 얘는 자본금으로 전입할 때만 써요. 자, 뭐 안 쓴다고요? 이거는 자본금 계정으로 옮길 때만 쓰는 거야. 자본금 전입 시에만 이용해요. 자본 전입 시에만 이용해. 자본 전입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전입이 뭐야? 전입. 우리 전입 신고 해봤잖아요. 이사 가면 살던 동네에서 뭐 해야 돼? 퇴거 신고하지? 그리고 이사 간 쪽에 가서 나 일로 이사 왔어요. 전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으로 자본금으로 옮겨간다는 뜻이에요. 자본잉여금이 자본금으로 간다는 뜻이야. 그래서 자본잉여금은 이익 배당은 불가능하고 자본에 전입할 수는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이때 유상증자에 대한 영향. 유상증자는 어떤 영향이 있느냐? 일단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죠. 그리고 자본금도 증가하죠. 그러니까 자본합계가 실질적으로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상증자는 다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무상증자예요. 무상증자는 형식적 증자, 형식적. 이게 실질적인 게 아니라 그냥 눈으로 보이는 것만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형식적 증가다. 이거는 주식을 발행해서 주주에게 무상으로 교부한 거예요. 주식을 발행하고 누구에게? 주주에게 무상으로 준 거지. 공짜로 준 거예요. 그게 주식을 발행했으니까 일단 대변에 자본금은 되잖아, 액면. 그죠? 근데 차변에 돈이 들어와 안 들어와? 돈 안 들어오는 거죠. 돈 안 들어와요. 그럼 자본금 증가했으니까 결국 잉여금을 감소시키는 거지. 그래서 잉여금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잉여금이 없어지는 거야, 이게. 여기는 이익잉여금 그랬지만 요거는 무슨 잉여금도 될 수 있어? 자본잉여금 그래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익잉여금과 자본잉여금을 자본금에 전입했다는 뜻이에요. 그럼 실질적으로 돈은 안 들어오잖아요. 자본금은 증가하고 잉여금이라는 자본은 감소하고. 그래서 이 자본금은 자본이 증가한 거고 이익잉여금은 자본이 감소한 거죠. 자본이 감소한 거다. 그죠? 저기 프린트 하나만 좀 갖다 줘, 우리 친구. 프린트. 자. 자, 그래서 자본이 증가하고 자본이 감소하니까 결국 자본은 불변이죠. 증감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무상증자에 대한 영향,
무상증자는 어떤 영향이 있냐? 자산은 불변이야. 자산 없잖아. 이게. 돈 들어오는 거 없으니까 자산에는 영향이 없죠? 자본 합계도 영향이 없어요. 근데 자본금은 증가해. 자본금은 증가하고 잉여금은 감소한다고. 그러니까 자본금 증가, 잉여금 감소니까 자본은 불변이 되는 거죠. 이해갔죠? 그럼 무상증자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냐? 무상증자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주식을 배당하면 무상증자가 돼. 이 주식 배당은 무슨 증자라고요? 이게 무상증자야. 무상으로 증자한 거다. 그 다음에 잉여금을 자본의 전입. 아까 전입이 뭐라 그랬어요? 가서 전입신고하는 거라 그랬죠? 지금까지 이름은 잉여금이었지만 자본금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하고 전입하는 거예요. 이름을 바꿔주는 거고요. 그리고 전환사채의 전환. 원래 전환사채는 부채야. 근데 이 전환사채는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한 사채예요. 그게 일반 사채하고는 다르죠. 일반 사채는 전환이 안 됩니다. 근데 전환사채는 이거는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가가 막 올라가잖아요. 그럼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시켜버려요. 그리고 시장에서 팔아요. 그래서 차익을 얻는 그런 형태의 사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환사채는 이게 좋은 거예요. 솔직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전환사채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하기가 바로바로 팔아먹을 수가 있다. 이게 자본금으로 전환한 거예요. 그걸 전환사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감자입니다. 감자. 자, 감자도 역시 유상감자와 무상감자가 있어요. 여러분들 유상과 무상은 어떻게 구분하면 되죠? 현금이 있으면 유상, 없으면 무상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알았죠? 현금을 갖고 구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상감자는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일을 감자라고 하는데 이때는 주식을 매입소가 간다는 거예요. 주식을 자기가 발행한 주식을 매입해서 소각한다는 얘기는 불태워 없앤다는 얘기가 아니라 소각이라는 것은 감자의 절차를 밟는다는 뜻이에요. 매입소가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감자는 유상감자와 무상감자, 실질적 감자와 형식적 감자로 나눠진다. 됐나요? 자, 보세요. 감자가 이렇게 됩니다. 주식 발행수 곱하기 일주액면 그러면 자본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감자가 되려면 주식 수를 줄이면 되죠. 아이고야, 깜짝이야. 유상감자와 무상감자가 있다고? 예. 여기서 주식 수를 줄이면 액면은 내비두고 주식 수를 줄이면 얘가 줄어들어. 그죠? 이렇게 줄는 겁니다. 이때 이 주식 수를 줄여서 유상감자하는 거는 돈 주고 감자했다는 거고 이건 돈 안 주고 감자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매입소각. 돈 주고 사서 소각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는 뭐라고 하느냐면 병합시켰다. 병합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 장의 주식을 한 장으로 합했다. 합하는 걸 병합그랩. 알았어요? 한 장의 주식을 여러 장으로 쪼개는 거를 분할. 그러니까 분할의 반대가 병합.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여기서 액면 금액을 줄일 수도 있어요. 액면 금액을 줄인다. 그럼 자본금은 줄지요. 그죠? 그럼 이때 액면금을 줄여서 돈을 주면 이걸 주금을 환급시켜요. 환급. 주식의 대금을 주주들한테 되돌려줬다는 거죠. 환급. 주금이란 얘기는 주식의 대금을 환급, 주주에게 되돌려줬다는 얘기야. 됐죠? 이거는 돈 안 준 거잖아요. 그냥 줄이기만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잘라버렸다 이 소리예요. 잘라냈다. 그래서 주식의 절삭 또는 절삭이라고도 하고 절사라고도 합니다. 잘라낸다는 뜻이잖아. 그죠? 절사시켰다. 이렇게 해서 요거를 우리는 유상증자. 자, 이 유상증자는 감자차익과 감자차손이 둘 다 발생할 수 있어요. 돈을 더 주면 차손, 덜 주면 차익. 그런데 무상증자는 무상감자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거는 손실이 누적될 때만 하는 거야. 유상감자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거죠. 왜? 정당하게 회사가 주주들한테 가서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사갖고 소각하는 거니까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회사가 자꾸만 단기 순손실이 누적이 돼.
그럼 당기순 손실이 누적이 되면 일단 영업하는데 애로점이 많죠. 그리고 주가에도 영향을 많이 줘요. 주주들이 다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금 확보가 어려워지잖아. 그죠? 그래서 당기순 손실이 누적된 것을 뭐 한 거야? 자본금으로 메꿔준 거라고. 그래서 여기는 감자 차익만 발생해. 뭐만 발생한다고요? 차손은 발생하면 안 된다고. 얘는 순손실을 누적시킨 거, 보존시킨 거니까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 정도만 알면 되고요. 자, 이때 유상감자에 대한 유상감자의 영향, 이거 잘 안 보인다. 여러분들 보여요 이거? 네. 유상감자의 영향. 유상감자를 하게 되면 자산이 감소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본금도 감소하고 자본 합계도 다 감소합니다. 유상은. 근데 무상감자의 영향은 자산 불변, 자본은 감소를 해. 근데 결손금이 적어지니까 결손금을 줄이는 대신에 자본금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자본 합계는 불변이 되는 거라고. 그렇게 되시면 돼요. 자, 요 정도만 알면 돼요. 이거는요. 크게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직접 상계 항목, 요거는 좀 중요합니다. 자, 직접 상계 처리하는 항목. 이게 직접 상계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동시에 나타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계 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는 누가 있냐면, 자, 주식 발행 초과금과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얘네들은 서로 반대 계정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재무 상태표 상에 동시에 나타나서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주식 발행 초과금이 100원인데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120원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얘는 빵원으로 하고 얘를 얼마로? 20원만 표시한다는 거지. 상계해서. 그게 직접 상계하는 항목이야. 그게 누구냐면 주감자라고. 주감자. 알았습니까? 그래서 직접 상계 처리하는 항목을 찾아라. 그러면 주감자. 알았죠? 주감자야. 감자차익과 감자차손, 자기주식 처분이익, 자기주식 처분 손실. 얘네들은 직접 상계 처리해야 돼. 둘 다 나타나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알았어요? 둘 다 나타나면 안 돼. 지난번에 자기주식 처분 이익이 100원 나와 있었어. 근데 이번에 자기주식을 팔면서 80원 손해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80원 손해를 처분 이익 100원에서 메꿔주면 되는 거야. 그렇게 손실이 안 나오게끔. 메꿔주면 끝나는 거야. 알았죠? 다시 말하면 이 얘기예요. 자, 이익이 100원 있는데 손실이 80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떡할 거야? 없애버리고 여기를 얼마로 하면 된다. 이렇게 상계하라 이 얘기. 알겠죠? 네, 그렇게 정리합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요거는 제가 표를 만들어 놓은 거니까 하나만 정리를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밑으로 보는 겁니다. 주식을 배당하게 되면 어떤 영향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주식 배당을 하게 되면 자본금은 증가한다. 자본잉여금은 불변이다. 왜? 주식 배당은 얘를 배당하는 거지 얘를 배당하는 거 아니거든. 아까 얘기했죠. 자본잉여금은 배당이 불가능하다 그랬죠. 얘를 배당한 거야. 그러니까 얘가 줄면서 얘가 늘어나는 거야. 주식을 배당하게 되면 잉여금이 줄면서 자본금이 늘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자본합계는 불변이 되는 거지. 합계는 불변이야. 이해갔어요? 유통 주식수는 늘어나지. 주식으로 배당해 줬으니까 유통되는 주식수는 늘어나는 거야. 액면 금액은 불변이고 액면이 변하는 건 아니고. 알겠죠?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셔야 돼요. 요거 제가 설명 안 하고요. 예, 읽어보시면 돼요. 자, 얘네 둘이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얘네 둘이는 서로 반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분할과 병합은 반대예요. 이해갔어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읽어보셔야 돼요. 이거. 자, 직장 다니면서 시험 합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혼자 공부하면 물어볼 데도 없고 에듀윌 유료 회원은 평일 야간에도 심지어 주말에도 밀착 관리를 해주니까 의지가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여기서 이론이 나올 수가 있어. 지난번에 여기서 이론이 나왔었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따가. 자, 넘어갑니다. 자기 주식. 자, 이거는 별표시예요. 이건 중요합니다. 자기 주식이란 중요하다. 자, 자기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재 443쪽인데요. 요거는 우리 시험에 잘 나와요. 자본 항목에서는 잘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잠깐 쳐다보세요.
자기 주식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건데요. 우선 자기 주식은 자기가 발행한 주식이죠.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여기 좀 쳐다봐, 우리 회사가 다른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내가 사왔다. 그럼 이건 자기 주식이 아니야. 다른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산 거는 금융자산이야. 이름이 뭐죠?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주식이니까. 주식을 사면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야. 근데 자기가 발행한 주식을 자기가 사와. 그럼 이거는 금융자산 그러면 안 되거든요. 자기가 발행한 거잖아. 그런 주식을 자기 주식이라고 해요. 알았어요? 그럼 이 자기 주식은 어떻게 할 거냐? 보는 견해가 두 가지 견해가 있어. 하나는 이거 자본이다. 자산이다. 결국은 내가 발행한 주식을 내가 샀어도 그건 자산이라고 볼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왜 자본이냐, 자산이냐. 네가 발행한 걸 네가 다 쓰면 주식을 발행하지 않은 것과 같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 기업의 기준에서는 자기 주식을 취득하면 미발행 주식. 다시 뭐라고요? 미발행 주식설. 그래. 미발행 주식설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주식을 발행하지 않은 거다 이 소리죠.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자기 주식을 취득하게 되면 미발행 주식설에 의한다. 다시 말하면 발행이 취소된 거다 이 소리야. 발행이 취소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주식은 자본금 계정에 차감적 평가 계정으로 자본합계를 감소시키는 거예요. 회계 처리는 원가법. 원가법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주식은 사고 판 가격으로 하라는 얘기야. 원가법 매매 가격이야. 이 매매가 뭐야? 살매 팔매 매매 가격. 알겠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잠깐 봐봐요. 회사가 주식 10주 액면 5,000원짜리를 6,000원에 발행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5만 원짜리를 6만 원에 발행한 거죠. 이렇게 발행하는 걸 할증 발행이라 해요. 그러면 주식을 발행했을 때 분괴는 어떻게 될까요? 분괴해봐요. 자, 일단 주식을 발행하면 자본금이 증가하거든요. 대변의 자본금은 항상 액면 금액으로 표시해요. 5만 원. 이게 법정 자본금이라 해요. 상법상 정해놓은 자본금. 그게 자본금은 액면 금액에 미달해서도 안 되고 초과해서도 안 되는 거야. 근데 돈은 얼마를 받았어? 6만 원. 그럼 돈 더 받았죠? 얼마 더 받았어요? 10,000원. 이거를 주식 발행 초과금. 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자본 잉여금이에요. 주식 발행 초과금. 이렇게 정리를 한다고요. 10,000원. 됐나요? 자, 그런데 이번에 가서 자, 과거에 발행했던 주식 10주 중에 세 주를 내가 7,000원에 매입했어요. 얼마에 샀다고요? 7,000원에 매입했다. 그러면 얼마에 매입한 거야? 21,000원. 21,000원에 매입했죠? 이게 자기 주식을 뭐 한 거야 지금? 매입했어. 됐어요? 그럼 분기하면 어떻게 돼? 결국 세 주를 발행을 취소시킨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럼 세 주니까 대변에 현금은 얼마야? 현금이 21,000원 나가지. 들어왔던 돈이 다시 나가는 거잖아. 그럼 여기는 자본금이 나가야 되잖아. 자본금이 21,000원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주식을 취득했으니까 발행했을 때 주식을 취소시키니까 반대 분괴해야 되잖아. 요거 이해 갔어요? 근데 여기다가 자본금이라고 쓰게 되면 자본금이 어떻게 돼? 지저분해지잖아. 그죠? 그래서 자본금 계정에 새끼 계정을 만들어 놓는 거야. 차감 계정. 그게 이름이 자기 주식이라고. 그래서 여기다가 뭐라고 써? 자기 주식이라는 이름을 만드는 거야. 그게 이 자기 주식은 자본금 계정에 대한 차감 계정이야. 그럼 지금 현재 자본금은 얼마 있다는 거야? 자본금은 29,000원이라는 거야. 얼마라고요? 왜 29,000원이야? 5만 원에서 21,000원 나가버렸으니까 29,000원밖에 안 남은 거지. 이해가세요?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자, 그랬다가 세 번째 이 주식 세 주 중에 두 주를 처분했어요. 얼마에? 8,000원에. 두 주를 얼마에 팔았다? 내가 살 때는 7,000원 주고 샀지? 근데 얼마에 팔았지? 8,000원. 산 가격은 7,000원, 판 가격은 8,000원. 그러면 14,000원, 여기는 16,000원. 그럼 내가 샀을 때는 14,000원 준 거를 16,000원에 팔아본 거 아니야? 그럼 여기는 이 자기 주식이 다시 팔렸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팔았다는 얘기는 재발행했다는 뜻이야. 다시 발행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일로 없어지는 거야.
자기 주식 얼마? 14,000원. 여기는 현금 얼마? 16,000원. 16,000원을 팔았잖아. 그럼 2,000원 이익 받죠? 그럼 2,000원 이익 본 걸 뭐라 그래? 자기 주식 처분 이익 2,000원. 이때 이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자본잉여금이에요. 수익 아니에요. 조심해야 돼 이거. 그럼 여기 자기 주식 몇 개 남았어 이제? 하나 남았지? 그 하나 남은 거는 그냥 소각시켰다. 그럼 소각시켰다는 얘기는 이제 너는 운명을 다 했다. 여기 있는 거 자본금을 서로 상계해서 없애라. 한 주만큼은. 그럼 상계하면 여기 봐야 칠판 잘 봐야 돼. 소각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 남아있는 놈을 없애고 남아있는 주식을 자기 주식을 얼마야 남아있는 게? 7,000원 남았지? 없애고 이걸 자본금을 없애버리는 거야. 소각을 시켜버렸으니까. 그러면 자본금은 얼마가 없어져? 5,000원이 없어져. 액면금액으로 없어지니까. 됐어요? 그럼 얼마 차이 나? 2,000원 차이 나는 거. 2,000원 차이 나는 게 이게 감자거든. 이게 감자 차 손이 되는 거야. 손. 5,000원짜리를 7,000원에 감자시켰으니까. 돈을 더 줬으니까 손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주식은 언제 소멸된다? 자기 주식의 소멸은 소각하면 소멸되는 거야. 알았어요? 그럼 이 소각하게 되면 자기 주식과 자본금을 상계하는 거니까 자본은 불변이 되는 거지. 자본은 불변이야. 자본금 감소하고 얘는 증가하고 그러니까 불변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보세요. 자, 제일 먼저 취득을 하게 되면 취득은 발행을 취소한 거죠. 그래서 취득을 하게 되면 차변에 자기 주식, 대변엔 현금 이렇게 분개를 해. 그랬다가 나중에 뭐 하면 매각하는 거는 재발행한 거예요. 재발행한 거야. 주식의 재발행, 자본의 증가야. 그럼 매각하면 자기 주식이 없어져. 80원. 차변은 현금 100원. 그럼 얼마 차이나? 20원 차이 나는 게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되는 거야. 20원. 됐어요? 그럼 여기 이제 얼마 남아있어? 20원 남아있지? 20원 남아있잖아. 그 20원 남아있는 거를 소각했다. 뭐 했다? 소각. 그러면 자본은 불변이 돼. 자기 주식을 자본금과 상계한 거야. 그럼 남아있는 자기 주식을 없애버려. 20. 맞아. 그럼 그때 이제 자본금이 없어지는 거야. 자본금 15원. 얼마 차이나? 5원 차이 나는 게 감자, 차, 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분개가 중요해요. 이론보다. 그래서 분개가 나올 수 있는 건 자기 주식은 분개가 나올 수 있다. 우리 분개 잠깐 보겠습니다. 요 문제를 잠깐 볼게요. 자, 우리 교재 어디 보냐면 자, 지금 좀 찾아야 돼요. 자본은 여러분들 별도로 공부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자본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공부하지 마세요. 괜히 이거 공부하면은 시간만 낭비하는 거야. 공부하지 말고 제가 해주는 것만 그냥 알아들을 수 있으면 알아듣고 모른다 그러면 그냥 던져버려야 돼. 알겠죠? 자, 교재는 445쪽에 자, 문제 12번 갖고 한번 해볼게요. 문제 12번입니다. 자, 12번. 자, 거래를 분개하시오 그랬어요. 1번 주식 100주 액면 5,000원에 대하여 7,000원에 발행했다. 주식 100주를 5,000원, 액면 5,000원짜리를 7,000원에 발행한 거죠. 그럼 이거 50만 원짜리를 70만 원에 발행한 거예요. 주식을 발행하면 자본금이 증가하죠. 분개하면 대변에 자본금 50만 원. 차변에는 현금 70만 원. 그럼 20만 원만큼 돈 더 받았죠? 그러면 이게 자기 주식, 주식 발행 초과금. 뭐라 한다고? 주식 발행 초과금 20만 원. 자, 이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잉여금이라 그랬어. 예? 이 자본잉여금은 이익 배당이 가능해, 불가능해? 예,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예. 여기까지 됐죠? 여기 1번이고. 자, 2번은 자기 주식 30주를 주당 8,000원에 취득 동그라미죠. 취득.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행위는 발행이 취소되는 행위야. 발행 취소라고 써요. 발행을 취소시킨 거야. 그럼 발행을 취소시켰으니까 자, 몇 주를 30주 얼마씩에
8,000원씩에 그럼 얼마야? 24만 원 취소한 거죠? 그럼 취소했으면 봐봐. 2분기를 거꾸로 해야 되잖아. 그럼 대변의 현금은 24,000원이 나가지. 24만 원이. 그렇죠? 근데 차변에는 자본금이 없애주면 안 된다 그랬잖아. 자본금 대신에 뭐라 그래야 돼? 자기 주식이라고 해야 되는 거야. 24만 원. 그래서 이 자기 주식은 자본의 감소야. 요 자기 주식이라는 게 뭐라고요? 자본의 감소.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본금 계정에 대한 평가 계정. 차감적 평가 계정이죠. 이해가세요? 그러면 현재 자본금 계정은 얼마 있다는 거야? 현재 자본 합계는 얼마야? 50만 원에서 24만 원 빼면 26만 원밖에 없는 거야, 자본금은. 실질적인 자본금은. 아셨죠? 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3번에 뭐라 그래서 3번에 위자기 주식 10주를 주당 9,000원에 처분했죠. 처분 동그라미. 처분하는 경우는 다시 발행했다는 거야. 재발행. 자, 그럼 여기 10주. 내가 살 때는 8,000원 주고 샀지? 근데 이거 얼마에 재발행했어? 9,000원에. 그러면 8만 원에 사서 9만 원에 재발행한 거 아니에요. 그럼 재발행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반대분기하는 거야 또. 발행이 취소됐던 걸 재발행했으니까 반대분기하는 거야. 그럼 대변의 자기 주식은 얼마? 8만 원. 근데 돈은 얼마가 들어와? 9만 원. 8만 원짜리를 9만 원에 팔았으니까 이거 반대분기라니까. 됐어요? 그럼 어느 차이나? 만 원. 이게 뭐야?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자본잉여금이야.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얼마? 만 원. 요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자본잉여금이에요. 에? 얘랑 똑같아. 주식 발행 초과금, 자기 주식 처분 이익 다 둘 다 자본잉여금이라고. 여기까지 됐죠? 자, 그랬다가 4번에 가니까 뭐라 그랬어요? 4번은 자, 위 자기 주식 또 10주를 주당 얼마에? 6,000원에 또 처분. 또 팔았지? 그럼 봐봐. 내가 살 때 10주를 얼마 주고 샀어? 8,000원 주고 샀는데 이번에 팔 때는 6,000원에 팔았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8만 원에 사서 6만 원에 팔았잖아요. 그럼 분개해야죠? 그럼 어떤 걸 반대 분개해야 돼? 여기 좀 봐. 어떤 걸 반대 분개해야 돼? 이걸 반대 분개해야 돼? 위에 걸 반대 분개해야 돼? 위에 거지. 위에 거 샀던 걸 팔았으니까 이걸 반대 분개해야지. 이걸 반대 분개하는 거야. 팔았으니까 이게 발행 취소된 거잖아. 그죠? 그랬다 재발행하면 이렇게 되잖아. 그럼 얘랑 똑같아 분개가. 반대 분개야. 차변의 현금은 얼마? 6만 원. 대변의 자기 주식은 얼마? 8만 원. 그럼 2만 원만큼 처분 손실 나왔죠? 이때 조심해야 돼요. 이때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을 먼저 까는 거야, 이거를. 전날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있었잖아. 이걸 먼저 까주는 거야. 아까 주감자는 뭐라 그랬어? 상계 처리하라 그랬잖아. 그래서 얘를 먼저 까는 거야. 만 원. 그러면 얼마 손실이야? 만 원만 손실이 되는 거야. 지난번에 만 원 이익 본 거 있었잖아. 그거를 손실을 메꿔주는 거야. 그럼 만 원이 뭐가 돼? 처분, 손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예. 그러면 지금 처분 손실이 만 원 있는 거야. 됐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라 하냐? 5번에 위 자기 주식 잔액 10주를 뭐 했대? 소각 동그라미 있죠. 소각. 소각은 자본금과 상계. 자본금과 상계하는 거야.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본은 불변이라고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봐요. 분개해 볼게. 자, 여기에 지금 10주 남아 있잖아. 여기 남아 있는 이 10주 남아 있는 놈하고 여기 자본금하고 상계하는 거야.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 이게 30주에 해당하잖아. 30주 중에 10주 팔아먹고 10주 팔아먹었으니까 10주 남았잖아. 그놈을 없애주는 거야. 자기 주식 10주 얼마? 8만 원. 없애주고 이놈을 없애는 거야. 자본금 얼마? 5만 원. 자본금은 항상 액면이니까. 10주면 5천 원이니까 5만 원. 그럼 3만 원 차이 나죠? 3만 원 차이 나는 게 감자 차익 이렇게 분개가 되는 거예요. 감자 차익. 됐어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감자 차익도 자본 잉여금이에요. 아, 차손이죠. 감자 차손. 그러니까 이건 자본 잉여금이 아니죠. 차감적 자본 조정이라 그래요. 마이너스 항목입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13번은 여러분들이 분개 한번 해보고요. 뒤로 넘어가서 자, 요거를 정리를 좀 더 하고 하겠습니다. 이제 자, 이제 보세요. 요 자본 계정을 알아야 돼. 자본 계정. 자본 계정. 우리 자본 계정은 자산 부채 자본이죠. 자본 계정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자본 계정인데요. 자본 기초는 어느 변했어요? 기초는 대변했습니다. 기초 잔액은 어디라고요? 대변. 기말 잔액은 차변. 얘네들은 항상 반대야. 됐죠?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죠. T자가 있을 때 이게 무슨 계정인지는 몰라. 그런데 기초가 차변에 있어. 기초가 어느 변에 있다고? 그럼 이건 무슨 계정이야? 얘는 무조건 자산 계정이야. 알았죠? 그럼 얘가 차변에 있으면 여긴 기말은 여기 있죠? 반대쪽이야. 항상 기초 기말은 반대쪽이야. 됐어요? 그러면 자산의 증가는 어느 쪽? 차변. 기초가 있는 쪽이 증가야. 기초 있는 쪽이 증가라고요? 그럼 여기는 반대죠. 이렇게 하는 거야. 자, 다시. 자, 요 계정이 있어요. 이게 무슨 계정인지 몰라요. 그런데 기초가 대변에 있네요. 그럼 이거 무슨 계정이에요? 요거 계정은 부채 계정 아니면 자본 계정이야. 무조건 그렇게끔 돼 있어. 기초가 이쪽에 있으면 기말은 여기 나타나는 거야. 반대. 그럼 증가는 어느 쪽이야? 증가는. 항상 증가는 기초가 있는 쪽이 증가야. 반대쪽이 감소고. 알았죠? 예, 이건 자본 계정이야. 그럼 증가는 여기가 증가겠죠? 여기가 증가고 여기가 감소야. 예, 그래서 증가는 이쪽이 증가합니다. 그럼 언제 증가하냐? 자본금이 증가되려면 두 가지야.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장사에서 이익이 생기거나. 그럼 증가하는 거야. 자, 감소는 이쪽이 감소야. 언제 감소해? 발행했던 주식을 취소시키면 감소하는 거지 뭐. 그죠? 그리고 이익을 처분하면 감소하고. 순이익이 생겼다? 그럼 순이익을 처분해. 그럼 감소하는 거야. 그래서 이 증가는 자기 주식을 처분하면 증가하는 거야. 자기 주식을 처분하면 재발행이 되잖아. 그죠? 그러면 감소는 언제 감소하냐? 자기 주식을 취득하거나 또는 현금으로 배당하거나. 현금 배당하거나. 그러면 감소한다. 알았어요? 됐죠? 그래서 우리 자본금 계정은 보세요. 자본금 계정을 그려라 그러면 이렇게 그려서 여기다가 기초를 쓰고요. 여기 기말을 써요. 알았어요? 주식을 발행하면 이쪽. 당기순이익은 여기. 됐어요? 발행했던 주식을 감소시키면 이쪽. 이익 처분하면 이쪽. 근데 이익 처분은 현금 배당이야.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잠깐만 헷갈려 하는데 여기 들어가는 거는 유상분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할 점이 이것만 주의하면 돼. 주의할 점은 유상분만 기입한다 여기에는. 그럼 여러분들 유상분이 뭐야? 유상. 현금. 현금과 관련이 있는 것만 여기 쓰는 거야. 그러면 현금과 관련이 없는 무상분은 기입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 주식 배당. 주식 배당은 돈으로 준 거 아니잖아. 주식으로 배당한 거니까 여기 들어가면 안 돼. 잉여금, 이익준비금 설정한다. 이런 건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돈을 주고받은 것만 여기 들어가는 거야. 알았어요? 자, 그럼 우리 이제 계정을 좀 볼게요. 자, 어디 볼 거냐면 볼펜 좀 하나만 좀. 그거 써야 되잖아. 안 쓰는 거. 됐어. 여기 있다. 자, 아무거나도 하나 주세요. 빨간 거면 좋아. 네. 내가 볼펜을 여기다 넣어 갖고 왔는데 없네. 자, 저희 교재 보겠습니다. 어디 볼 거냐면 먼저 450쪽. 450쪽에 문제 5번. 이제 안 푼 거 조금씩 풀어볼게요. 450쪽에 문제 5번이에요. 자, 문제 5번은 올해 나온 거네요. 근데 이거는 어려워요. 이런 문제는 어렵습니다. 자, 볼게요.
옳은 걸 모두 골라라 그랬죠? 자, 주식 발행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 원가는 자본에서 차감하지 않고 단기 손익으로 인식한다. 틀렸어요. 주식을 발행할 때 발생하는 비용은 자본에서 빼는 거예요. 단기 손익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자, 그다음 니은 유상감자는, 유상감자 뭔지 알죠? 자본금이 감소되는 거예요. 자본금을 감소로 소멸되는 주식의 대가를 주주에게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맞지? 유상이니까 유상이니까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실질적 감자에 해당한다. 맞네요. 그래서 이거 맞은 거야. 자, 그러면 일단 기억하고 니은을 봤을 때 기억은 틀렸죠? 그러면 이 문제 지문에서 기억자 들어간 건 다 지워요. 그럼 기억자 들어간 거 지우면 1번하고 2번은 답이 아니야. 예? 그 다음에 니은자가 맞는 지문이죠? 그럼 니은자 없는 걸 지우세요. 니은자 없는 거. 그럼 니은자 없는 건 5번을 지우는 거예요. 그럼 딱 구분이 되잖아. 몇 번 아니면 몇 번이야. 그래, 3번, 4번 둘 중에 하나 답이 되는 거야. 이렇게 고르는 거야. 전체를 다 읽고 고르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이해갔어요? 예. 그러면 3번 아니면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D급 볼까요? D급. 자, 무상증자 시에는, 무상증자라고 그랬죠? 무상증자는 돈 받아 안 받아? 돈 안 받는 거야? 시에는 납입자본과 자본 총계 모두 증가한다. 틀렸지. 돈 안 받았는데 왜 증가하냐? 모두 불변한다 그래야지. 틀렸지? 그럼 D급자 들어가면 안 되지? 그럼 D급자 있는 거 지워. 둘 중에 3번 지우면 답은 몇 번이야? 4번이 답이 되는 거야. 이렇게 찾는 거예요. 알았죠? 근데 이게 사실 어려운 거예요. 왜? 우리 수험생들이 이걸 다 읽어요. 그리고 다 읽고 그걸 착착 하려고 그런다고.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지. 알았어요? 자, 계속 읽을 거예요. 리을. 리을은 임의적립금. 임의적립금이라는 얘기는 기업이 그냥 알아서 의도대로, 기업이 의도하는 대로, 니네들 마음대로 이수랴. 알았어요? 임의적립금은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이입하고 그리고 배당 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럼요. 임의적립금은요, 배당금도 줄 수 있고 자본금에 보낼 수도 있고요. 뭐 여기도 갈 수 있고 저기도 갈 수 있고 다 갑니다. 그래서 이건 옳은 지문이에요. 자, 리얼. 이익준비금은 법정 적립금으로 그 금액만큼을 반드시 외부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된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사내 유보하는 거예요. 외부 별도 은행이나 뭐 금융회사 이렇게 저축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회사 내에 유보시키는 거예요. 이익준비금은 그냥 회사 내에 유보하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6번은 나중에 보고. 자, 뒤로 넘어갑니다. 자, 9번 볼게요. 9번은 좀 어려웠어요. 9번 452쪽이죠? 452쪽. 이것도 25회 때 나왔는데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더라고. 자, 한국은 2002년 3월 27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원래 주주총회는 항상 언제 해? 여기 잠깐 볼래요? 우리가 회계 기간을 보면 이렇거든요. 여기가 1월 1일, 여기가 12월 31일이면 이 달이 결산이잖아. 여기서 결산을 하지. 그러면 결산한 결과를 1월, 2월, 3월에 보통 여기서 주주총회를 해. 그게 여기서 주주총회 하는 것은 어떤 거 하는 거야? 2001년 거를 하는 거야. 여기는 2002년이고. 이해갔어요? 2001년의 결과를 주주총회에 보고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2002년이라고 나온 거야. 자, 2001년 재무제표를 승인하면서 현금 배당을 승인하고 즉시 현금으로 지급했다. 자, 주주총회 배당금 선언 및 지급이 한국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그랬죠. 자, 배당금은 언제 지급했어요? 2001년에 지급했어? 2002년에 지급했어? 2001년에 지급했잖아. 2002년에 지급했지. 여기 나온 결과를 여기서 배당금을 지급한 거잖아. 그게 2002년도에 현금 지급한 거야. 자, 그럼 보세요. 2001년 말 현금이 감소한다. 틀렸지? 언제 지급한 거야? 그래. 그 다음 2번 2001년 당기순이익은 감소한다. 당기순이익은 결정됐는데 어떻게 감소하냐? 2001년 당기순이익은 불변이야. 봐봐. 여기서 당기순이익 이미 나왔잖아. 나온 걸 여기서 지금 총회에서 결의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기순이익하고는 관계없지. 세 번째,
2001년 말 자본금을 감소한다? 아니지. 자본금 왜 감소해? 여기서 결과가 다 끝났는데.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 2002년 당기순이익은 감소한다. 당기순이익 나오지도 않는데 어떻게 감소하냐. 그래서 정확한 것은 5번이에요. 뭐라고 돼 있어? 2002년 말 자본을 감소시킨다. 왜? 여기서 현금 배당을 했잖아. 배당금을 여기서 줬잖아. 그럼 결국 자본의 감소는 여기서 일어나는 거지.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답이 됩니다. 5번. 자, 뒤로 넘어가서 문제 12번. 문제 12번 나중에 합시다. 자, 13번 보세요. 문제 13번 보겠습니다. 13번. 자, 2001년 자본과 관련하여 다음 정보를 이용할 때 2001년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이익잉여금. 다시 뭐라고요? 이익잉여금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봐봐요. 이게 자본 계정은 두 가지로 나눠진 거야. 자본금과 잉여금으로 나눠진 거거든. 그러니까 이익잉여금을 물어봤으니까 얘네들은 필요 있어 없어? 필요 없는 거지. 요거만 필요한 거지. 요게 잉여금이니까. 그렇죠? 자, 보겠습니다. 2001년 초 기초 잉여금은 얼마다? 200원. 여기가 200원이야. 기초 200원. 그 다음 2월 25일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서 현금 100원을 배당했죠? 현금 100원을 뭐 했다고요? 배당했어. 그럼 현금 100원 배당했으니까 여기잖아. 이익 배당한 거죠? 이익 처분한 거. 여기 100원이야. 현금 배당하고 이무적립금 이익준비금 10원과 배당평균적립금 20원을 적립했다. 이거는 무상이기 때문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현금 중고만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 6월 30일 전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장부금액 30원의 자기 주식을 32원에 매각했다. 자기 주식은 자본금이지 잉여금이 아니니까 들어가면 안 되지. 자기 주식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마지막 당기순이익은 얼마 나왔어? 250원. 여기가 250원. 그럼 어떻게 돼? 요거 두 개 더해서 요거 빼면 350원이 기말 자본이 되는 거죠. 기말 잉여금이 되죠. 350원. 자, 넘어가서 15번. 자, 15번에 자본 총계는 하고 물어봤죠? 그러면 자본금 계정만 집어넣으면 돼요. 여기요. 자본금 계정에다 집어넣어주면 돼. 자, 가겠습니다. 기초자본은 얼마? 10,000원. 여기가 10,000원이야. 기초자본은 10,000원. 그 다음에 7월 1일 주당 액면 100원의 자기주식 10주를 주당 300원의 취이득 10주를 300원의 취이득 동그라미. 취이득은 뭐 한 거야? 발행이 취소된 거죠? 그러면 여기 발행 취소 얼마? 10주 곱하기 300원. 액면은 필요 없잖아. 300원. 그러면 얼마야? 3,000원이죠? 3,000원. 그 다음 8월 1일 위 주식 중 5주를 주당 350원에 매각은 재발행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얼마야? 5주 곱하기 350원 하면 1,750원. 여기 1,750원 재발행한 거야.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자기 주식 중에 3주를 소각 동그라미죠. 소각은 불변. 자본합계 불변. 자본금과 자기 주식을 상기하는 거잖아. 돈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면 안 돼. 끝. 요거 계산하면 돼요. 그러면 기말 자본은 얼마야? 자, 얼마라고요? 8,750원이 되겠죠. 8,750원. 자, 17번은 나중에 하고 18번 보겠습니다. 18번에 자, 한국의 자기 주식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8월 7일 자기 주식 처분이 당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미칠죠. 자, 당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그랬죠? 예, 자기 주식을 사고 판다고 당기 순이익이 바뀌거나 그러지 않죠. 그렇게 당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거예요.
자기 주식을 사고 팔 때는 단기 순이익하고 영향이 없어. 알았죠? 답은 1번이야. 영향 없음, 이게 답이야. 자, 19번까지 보겠습니다. 19번. 자, 한국은 2001년 1월 20일 날 자기 주식 50주를 주당 8,000원에 취득하여, 자, 일단 취득했으니까 어떻게 해? 분개하면, 취득했을 때 분개가 1월 20일 날 몇 주를 취득했대요? 50주를 얼마씩 해? 8,000원씩 해. 그러면 얼마야? 40만 원에 취득한 거 아니야? 그럼 요거 취득했을 때 분개해봐. 대변에 현금이 40만 원 나가죠. 차변에 이걸 뭐라 그래요? 자기 주식 그러잖아요. 자기 주식 40만 원, 이렇게 분개가 된 거야. 1월 20일 분개는 이거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자기 1월 31일 날, 여기 이제 1월 31일 날 분개야. 1월 31일 날 자기 주식 중 20주를 주당 얼마씩 해? 7,000원에 매각했죠. 그럼 내가 살 때는 8,000원 주고 샀잖아. 근데 매각할 때는 7,000원에 매각했잖아. 그럼 16만 원에 사서 14만 원에 매각한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갔어요? 그랬을 때 회계 처리로 옳은 것은 이거 분개하는 거냐? 그럼 얘는 뭐야? 여기 잠깐 봐요. 이 분개, 이 샀을 때 이렇게 했는데 매각했으니까 이걸 반대 분개하면 된다 그랬잖아. 그죠? 그럼 반대 분개하면 대변에 자기 주식은 얼마? 16만 원, 원가로. 근데 현금은 얼마 들어와? 14만 원. 그럼 2만 원만큼 손해났잖아. 그럼 2만 원이 뭐야? 2만 원이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이렇게 되겠죠. 자기 주식 처분 손실. 답은 1번이 답이 됩니다. 1번. 자,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주택관리사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